명탐정 셜록 홈즈 7. 마자랭의 다이아몬드. 왓슨은 오랜만에 베이커 거리에 있는 홈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홈즈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 빌리가 왓슨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빌리는 나이는 어리지만 똑똑했습니다. 왓슨은 그동안 바뀐 것은 없는지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빌리, 홈즈는 어디 있지? 아침 산책이라도 나갔나? 아니요, 아직도 주무시고 계세요. 홈즈는 생활이 규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있을 때는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왓슨은 홈즈의 이런 버릇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 못 보던 곳이 생겼구나. 저기 창가에 쳐놓은 휘장은 뭐지? 왓슨이 창가 쪽에 있는 휘장을 가리키자 빌리가 창가로 달려가 휘장을 걷었습니다. 휘장이 걷히자 왓슨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기에는 홈즈와 똑같이 생긴 인형이 실내복 차림을 하고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형은 창가 쪽을 향해 있었는데 책이라도 읽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빌리가 인형의 머리를 붙잡고 고개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가끔씩 인형의 얼굴을 여러 각도로 돌려놔요. 실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저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커튼이 쳐져 있을 때만 인형에 손을 대요. 빌리의 설명에 왓슨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적이 있었단다. 예, 선생님께 얘기 들었어요. 지금도. 빌리는 말을 하다 말고 커튼을 살짝 젖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창가에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왓슨이 창가로 다가가 빌리의 말을 확인하려 하자 침실문이 열리면서 홈즈가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홈즈는 재빨리 창가로 다가와 커튼을 도로 쳤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빌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는 방금 죽을 뻔했어. 나는 아직 빌리 네가 필요하단다. 그러니 몸조심해야지. 빌리는 홈즈의 말에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홈즈는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그만 나가보거라. 빌리가 방에서 나가자 홈즈가 왓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아이가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돼 죽겠어. 아니, 내가 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까 걱정이 된다는 게 맞겠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오늘 저녁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내가 남의 손에 죽는 일. 홈즈가 눈도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런 말을 내뱉자 왓슨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왓슨은 애써 담담한 척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해도 되는 농담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농담도 있는 법이라고. 농담이 아니야. 아무튼 그때까지는 느긋하게 있어야겠어. 우리 홍차라도 마시면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나 좀 해볼까? 자, 이렇게 서 있을 게 아니라 의자에 좀 앉자고.
홈즈는 왓슨의 팔을 잡아당겨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빌리를 불러 홍차를 끓여오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꽤나 위험한가 보지? 그럼 위험하고 말고. 맞다. 내가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네가 살인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억해두는 게 좋겠어. 내가 죽으면 자네가 런던 경찰청에 알려주도록 해. 살인범은 니그레토 실비어스 백작이야. 주소는 NW, 무어사이드 가든스 136번지야. 자, 어서 받아 적으라고. 홈즈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왓슨은 홈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왓슨은 이름과 주소를 받아 적으며 친구에게 닥친 위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위험이 닥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환자들이나 잘 돌보라며 왓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왓슨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범인을 알고 있다면 체포를 하면 되지 않나? 체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체포할 수 없어. 왓슨이 답답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왜 체포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아직 다이아몬드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이야. 홈즈의 대답에 왓슨이 무릎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 빌리에게 들었어. 왕관의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다고 했지? 응. 그 이름도 유명한 마자랭의 다이아몬드지. 보석의 이름을 17세기 프랑스의 총리였던 마자랭 추기경행에서 따왔다는 건 알고 있겠지? 응, 잘 알고 있어. 나는 범인을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놓았는데 드디어 범인이 그물에 걸렸어. 그런데 범인만 걸렸을 뿐 다이아몬드는 그물 틈새로 빠져나가고 말았지. 나는 범인을 원하는 게 아니야. 다이아몬드를 원하고 있다고. 자네가 좀 전에 말한 실비어스 백작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야? 응, 그자는 상어 같은 사람이야. 늘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지. 또 하나 걸려든 물고기는 샘 머튼이라는 권투 선수야. 머튼은 실비어스 백작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저 백작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야. 백작은 지금 어디에 있지? 홈즈는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는 일을 설명해 주겠다는 듯 왓슨에게 바짝 다가서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홈즈는 오늘 새벽에 나이든 부인으로 변장을 하고 실비어스 백작을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백작과 부딪히기까지 했는데 백작은 나이든 여인이 홈즈인 줄 까맣게 모르고 바닥에 떨어진 양산을 집어주기까지 했습니다. 홈즈는 실비어스 백작을 따라 미노리즈에 있는 스트로벤지라는 사람의 작업장까지 갔습니다. 스트로벤지는 공기총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홈즈는 자신의 하숙집 건너편집 창가에 스트로벤지가 만든 공기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총알이 날아와 창가에 앉아있는 인형의 머리를 뚫어버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홈즈가 한창 신이 나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빌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빌리가 홈즈에게 명함을 한 장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홈즈는 빌리가 건네준 명함을 힐끗 쳐다본 뒤 탁자에 내려놓으며 왓슨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자가 찾아왔어.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참,
이러고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지. 왓슨, 어서 싸울 준비를 하자고. 경찰을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왓슨, 커튼을 조금 걷고 창밖을 살펴봐. 거리에서 누군가 어슬렁거리는 게 보여? 왓슨은 홈즈의 말대로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응, 처음 보는 사람이 집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아마 그자는 샘 머튼일 거야. 중성스럽긴 하지만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니야. 홈즈는 빌리에게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백작을 들여보내달라고 일렀습니다. 빌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왓슨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홈즈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를 죽이려고 왔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들여보내도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자네만 혼자 내버려둘 수는 없어. 내가 같이 있겠네. 자네가 있으면 일에 방해만 될 거야. 싫어. 같이 있겠다니까. 홈즈는 할 수 없다는 듯 수첩을 꺼내들어 몇 줄 적고는 왓슨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런던 경찰청으로 가서 수사과의 요렉에 전해줘. 그리고 경찰과 같이 오도록 해. 그럼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자네가 오기 전까지 다이아몬드의 행방을 알아내도록 하지. 알았어. 그렇게 할 테니 몸 조심해. 왓슨은 홈즈가 건네준 쪽지를 받아들고 비밀 출입구를 통해 몰래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홈즈는 왓슨이 방을 빠져나가자 빌리에게 신호를 보내 실비어스 백작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침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뒤 거대한 몸집의 사나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무스루한 피부에 새의 부리처럼 구부러진 코를 가진 실비어스 백작의 얼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서운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에 반해 옷차림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런던 사교계에서 멋쟁이로 이름난 사람다웠습니다. 백작이 들어와 문을 닫자 커튼이 쳐진 방은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백작은 어둠에 적응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창문가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홈즈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백작은 인형을 진짜 홈즈라고 생각하고 굵은 지팡이를 치켜 올린 채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인형 가까이 다가간 백작은 가볍게 심호흡을 한 뒤 지팡이로 인형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잠깐만, 실비어스 백작. 인형을 부수지 마시오. 갑자기 날아든 목소리에 실비어스 백작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몸을 반대로 돌려 지팡이를 다시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백작을 쏘아보았습니다. 그건 꽤 비싼 작품입니다. 프랑스 예술가 타베르니가 만든 작품이니까요. 당신의 친구 스트로벤지가 공기총을 만드는 데 뛰어난 것처럼 그 친구 역시 밀랍으로 사람 형상을 만드는 데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죠. 공기총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실비어스 백작이 발뺌을 하자 홈즈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지팡이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권총도 꺼내놓기 바랍니다. 꺼내기 싫으면 그냥 깔고 앉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마침 잘 오셨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비어스 백작은 홈즈의 부탁대로 지팡이를 탁자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백작이 험상궂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당신을 공격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 역시 당신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홈즈가 실비어스 백작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백작과 얘기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만 백작은 저와 얘기를 나눌 만한 이유가 없을 텐데요. 흥, 무슨 소리. 당신이 부하들을 시켜 내 뒤를 밟지 않았나? 부하들을 시켜 뒤를 밟다니요.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 내 뒤를 따라다닌 녀석들이 있었다고. 홈즈가 아니라고 하자 실비어스 백작이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나? 어제는 운동을 좋아하는 중년 사내가 날 따라다녔고 오늘 아침에는 늙은 여인이 내 뒤를 따라다닌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실비어스 백작이 홈즈를 다그치자 홈즈가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하하하.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기가 어설펐다고 생각했는데 백작에게는 그게 아니었나 보군요. 뭐라고? 그동안 나를 따라다닌 게 홈즈 당신이었다고? 홈즈는 대답 대신 구석에 있는 양산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늘 아침 실비어스 백작이 늙은 여인에게 주어준 양산이었습니다. 백작은 주먹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나를 따라오던 게 당신이란 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홈즈가 실비어스 백작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아마 저는 베이커 거리로 돌아오지 못했겠지요.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으니 잘된 일 아닙니까? 홈즈가 비웃듯이 얘기하자 실비어스 백작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백작은 홈즈에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나를 그렇게 따라다닌 이유가 대체 뭐지? 백작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홈즈가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자 백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작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럼 재미로 나를 따라다녔단 말이냐? 물론이죠. 그것처럼 재밌는 일도 없더군요. 만약 들키기라도 했으면 목숨이 위험했을 텐데. 해로운 짐승을 없앨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위험이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해로운 짐승이라니. 내가 해로운 짐승이란 말이냐? 잘 아시는군요. 홈즈가 눈을 빛내며 대답하자 실비어스 백작은 자신도 모르게 권총을 숨겨놓은 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홈즈가 백작의 팔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남았습니다. 어리석은 짓은 할 생각 마십시오. 백작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 얘기란 게 뭐야? 물론 다이아몬드에 관한 거죠. 저는 당신에 관해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 다이아몬드의 행방입니다. 홈즈의 말에 백작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다이아몬드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보입니다.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힌 백작이 홈즈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흥, 그러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는지 보이겠군. 백작의 대답에 홈즈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당신은 다이아몬드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홈즈의 말에 백작의 얼굴이 또다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실비어스 백작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행방을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백작이 화를 낼수록 홈즈는 더욱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점점 더 험한 꼴을 당할 뿐입니다. 흥, 내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한다는 거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라뇨.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백작님께 보여줄 게 있습니다. 실비어스 백작은 홈즈가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한 마음에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러자 홈즈가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저지른 온갖 나쁜 일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공책이 경찰 손에 넘어가면 당신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흥,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게 뭐람. 믿지 않으시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럼 대충 몇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홈즈가 공책을 집어들어 이리저리 넘겨보고 나서 실비어스 백작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백작님에게 블라이머 땅을 물려준 헤럴드 부인의 죽음에 관한 진실, 리비에라행 특급열차 강도 사건, 리용은행 위조수표 사건. 됐어. 그만하면 됐다고.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까지 덮어씌울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이 중에 백작님이 저지른 일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고 말한 적 없어. 아무튼 그게 다이아몬드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실비어스 백작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홈즈는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작님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이아몬드를 훔친 사건도 포함되죠. 저는 당신과 당신의 부하가 저지른 다이아몬드 절도 사건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흥!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저는 사실만을 말한다고 했을 텐데요. 저는 백작님 일행을 화이트홀까지 데려다준 마차꾼과 당신들이 보관함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목격한 수위 등 여러 증인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백작님이 훔친 다이아몬드를 자르기 거부한 이키 샌더스도 증인으로 있죠. 이키가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백작은 홈즈가 다이아몬드 절도 사건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홈즈는 백작이 말없이 주먹만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자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백작님에 대해 딱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이아몬드의 행방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범죄 행위를 기록한 것을 경찰에게 넘기면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제게 넘겨준다면 모른 채 하고 있겠습니다. 제 목표는 당신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니까요. 내가 거절을 한다면? 그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당신이 목표가 되겠지요. 실비어스 백작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홈즈가 빌리를 불러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백작의 부하를 집 안으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홈즈가 빌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백작이 주머니에서 총을 반쯤 꺼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홈즈, 뭘 하려는 거지? 허튼 짓을 하면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뭘 하긴요. 당신의 부하에게도 저의 제안을 얘기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총은 그만 집어넣으시지요. 당신이 저를 쏘고 도망갈 시간은 없을 겁니다. 제 친구 왔으니 당신들을 신고하러 경찰서에 갔으니 조만간 들이닥칠 겁니다. 홈즈의 말에 실비어스 백작은 씩씩거리며 권총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실비어스 백작의 부하인 권투 선수 샘 머튼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홈즈가 머튼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신가. 길거리에서 혼자 어슬렁거리느라 수고가 많군. 머튼은 얼떨결에 홈즈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실비어스 백작과 홈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머튼이 백작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백작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홈즈가 대답했습니다. 머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닙니다. 뭐,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재미가 없어질 거야. 나는 이미 실비어스 백작에게 제안을 했으니 두 사람이 알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 하지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군. 나는 잠시 바이올린을 켜고 있을 테니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체포를 당할 것인가, 보석을 넘길 것인가,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돼. 말을 마친 홈즈는 침실로 들어가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